조선노동당의 원대한 이상이 응축된 인민의 새 거리. 화성지구 1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우리 당이 제시한 평양시 살림집 전망 목표에 따라 주체의 최고 성지 금수산 태양궁전 가까이에 위치한 화성지구에 수도 시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게 될 사회주의 번화가 인민의 새거리가 보란듯이 건설됐습니다. 화성지구 1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의 완공. 이로써 당 제8차 대회에서 제시한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위한 또 하나의 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수도의 면모는 다시금 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5일 후인 4월 21일부터 화성지구로는 새 집들이 행렬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에도 우리식 농촌 문명의 새 모습을 자랑하며 전국 각지의 농촌 마을들에서 새 집들이 경사가 그칠 새 없었습니다. 거의 해마다 1도선은 수도의 새 고리들. 날에 날마다 변모돼 가는 사회주의 농촌의 전변상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2013년) 나라의 대외 정세는 오목했습니다. 이 시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 세력들의 고리밥살 작동은 그 위험성과 모험성으로 해서 내외에 커다란 불안과 우려를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인 2013년 12월 2일 당의 원대한 구상 따라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건설 부문을 일꾼 대강습이 전례 없는 규모로 진행되게 됩니다. 강습이 진행되기 2달 전인 2013년 10월 20일 바로 이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중 승마 봉사 기지로 훌륭히 완공된 미림 승마 구락부를 찾으셨습니다. 그날 준공을 앞둔 미림 승마 구락부를 커다란 만족 속에 돌아오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가 문수물놀이장이며 운하과학적으로를 비롯해서 지난 시기 같으면 그 몇 년 동안 해야 할 건설을 올해 한 해에 다 했다고 이렇게 감명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다음 해부터 건설의 대본행기를 펼치시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소박하고 군면하고 혁명적인 우리 인민에게 무엇을 더 해주겠는가 이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인민을 위한 건설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민을 위한 건설은 계속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당의 입장이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 역사에 전례 없는 대강습도 마련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건설에서 오늘의 전성기를 대본영기로 더욱 고조시켜 우리 조국의 새로운 건설 역사를 창조하고 건설 부문에서의 혁신의 봉화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의 불길로 세차게 타번지게 하여 조국 번영의 새 시대를 펼쳐 나아가려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었습니다. 가약으로 온 나라를 진감할 건설의 대교양국은 이렇게 전주곡을 울렸습니다. 예로부터 건축을 두고 사람들은 소리 없는 예술, 굳어진 음악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어떤 철학가는 건축에 대해 시대의 자취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건축은 해당 시기 나라와 민족의 발전 면모와 문명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로 되어왔습니다. 하다면 오늘날 우리의 건축은 과연 어떤 건축이겠습니까? 이분은 백두산 건축연구원에서 실장으로 사업하고 있는 공문설계가 백도원 동지입니다. 지난 시기 평양 산원과 빙상관, 청류관과 창광거리를 비롯한 기념비적 건축물들의 설계를 맡아 진행한 관록 있는 설계가입니다.
지난 시기 설계를 많이 하는 과정에 건축에 대한 제 나름대로 견해를 가지고 생각도 많이 해왔습니다.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가르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설계하는 과정에 지금에 와서 사회주의 건축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내려야 하겠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1차 건설부문 일꾼 대강습에 참가하여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역사적인 소환을 내려보내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소환에서 주체의 사회주의 건축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 제일주의 건축이라고 밝혀주셨는데 정말 사회주의 건축에 대한 명확한 그런 정식화였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건설 일꾼들과 설계가들이 무엇을 자로하여 또 누구를 위하여 복무하겠는가에 대하여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건축의 창조자는 인민대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나 인민대중이 건축의 향유자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민대중 제일주의 인민대중인 것만큼 건설에서는 마땅히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 편의가 최우선시 되어야 하며 인민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으면서도 주체성과 민족성, 현대성이 구현된 기념비적 건축물들을 비상이 빠른 속도로 일떠세워야 한다는 우리 당의 건축미학 사상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상을 근본 지침으로 하였기에 이 땅에서는 세상을 놀려오는 건설 기적들이 연이어 창조될 수 있었습니다. 2016년은 격변하는 해였습니다. 이 해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2016년 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전체 당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역사적인 당 제7차 대회를 앞두고 70일 전투를 벌일 것을 열렬히 호소했습니다. 우리의 첫 수소탄 시험과 지구 관측 위성 광명성 4호의 성과적 발사는 온 나라를 기쁨과 환희로 들끓게 했습니다. 그러나 때를 같이하여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 버리는 적대 세력들의 광증도 극도에 달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또한 우리 대내외 정세의 이러한 흐름은 각일각 몰려오는 전쟁의 불구름을 느끼게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인 2016년 3월 17일 적대 세력들의 악랄한 제재 압살 책동을 짚으시고 자력자강으로 북왕 조국을 보란듯이 일떠 세워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게 될 또 하나의 거리,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여명거리 건설을 선포하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강령적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여명거리 건설의 선포, 그것은 정세의 추이가 어떻게 변하고 그 어떤 난관이 막아 나선다고 해도 인민의 복리를 위한 사업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업으로 내세우는 조선노동당의 불변의 의지를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여명거리 건설이 선포된 후에도 적대 세력들은 최대의 제재와 압박 속에 있는 조선이 새 거리 건설에서 실패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 당이 내세운 인민대중 제일주의가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현실로 증명했습니다.
염영거리가 자기의 자태를 드러내며 솟아나고 있던 2016년 8월. 한북도 북부 지역에 해방 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려 대규모의 큰 물이 났습니다. 그러한 때인 2016년 9월 10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호소문이 온 나라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 조성된 비상사태에 대처하여 우리 당은 200일 전투의 주타격 방향을 북부 피해 복구 전투회로 전환시키고 난국을 타개할 중대 결단을 내리었다. 우리 당의 이런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염영거리 건설을 비롯한 200일 전투의 주요 전역에 동원됐던 건설 역량이 북부 피해 복구 전선회로 급파됐습니다. 이 중대한 시기 단숨에 기상으로 대답해 나선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인민군 군인들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에 접하고 온 가족과 함께 한북도 북부 피해지구 복구 현장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야, 정말 그때 복구 현장이 굉장했습니다. 시작한 지 3일도 되지 않은 사이에 인민군 군인들이 살림집 기초는 물론 벽체까지 다 일도 세운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나어린 인민군 전사동무와 인민군 군관동지가 서로 통나무를 밀었다고 서로 신경질하면서 그런 다투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달려가서 조금 더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는 물과 공기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완공의 문화를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 발걸음이 조금이라도 더디어서야 돼가는가 고 하면서 작업을 다그치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불과 50여일 만에 1만 1,900여 세대의 살림집 건설 완공, 수십 개의 새 거리, 새 마을 형성. 바로 이런 놀라운 건설 속도, 여명 신화를 창조한 사람들은 인민군 군인 건설자들이었습니다. 북부 피해 지역에서는 50여일 동안의 기적을 창조했다면 여명거리 건설에 다시 진입했을 때에는 13일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제가 그때 여명거리 건설에 참가해서 본 것인데 이 70짜리 아파트 걸조 공사할 때입니다. 아침에 볼 때는 걸조가 1층까지 올라간 것을 봤는데 저녁에는 걸조가 2층까지 올라간 게 아니겠습니까? 70짜리 아파트 외벽 타일 붙이기 공사 때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만한 양의 타일 면적이 축구 경기장 몇 개 합친 것보다 더 크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고 사람들 모두가 이만한 양의 타일을 붙이자면 몇 달은 시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민군 군인 건설자들은 단 13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건설을 끝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설 신화, 이런 건설 속도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구상하시고 결심하시면 무조건 해내고야만은 결사관철의 투사들만이 창조해낼 수 있는 주체조선의 새로운 건설 기적들이었습니다. 2021년 3월 23일 당시 평양시 사동구역의 송신 송화지구에서는 한 차례의 폭음이 울렸습니다. 인민대중 제1주의를 성스러운 이념으로 하고 있는 우리 당에서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의 시작을 장엄히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에 사람들은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에 접하게 됐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통문 주변 강안지구에 호환 다락식 주택구를 새로 일떠 세울 구상을 밝히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보통문 주변 강안지구 호환 다락식 주택구
800세대 건설은 평양시 집 건설과는 별도로 당중앙위원회가 직접 들어주고 건설을 내밀어 오래중에 완공하여 당과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고 있는 각 부문의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과 과학자, 교육자, 문필가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선물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구가 자리 잡게 될 곳이 어떤 곳인지 미처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보도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우리 수령님께서 저택으로 이용하시던 곳이 아닙니까? 위대한 수령님을 몸 가까이 모시고 저택에서 오랫동안 일한 저의 아버지는 자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쩌다 현지 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시는 때조차 너무 늦게 들어오셔서 아버지는 더운 음식을 대접해 드리려고 한밤을 지샐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밤늦게 들어오시고도 우리 수령님께서는 이른 새벽에 또 현지 지도의 길을 떠나시곤 하셨습니다. 이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인민들의 생활을 걱정하시어서 저택에서 남새도 가꾸시고 닭도 기르시면서 정말 심연과 노고를 다 바치셨다고 합니다. 이 우리 수령님의 저택은 농사 시험장이었고 식물연구소, 가금연구소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던 저택 자리에는 수령님께서 심고 가꾸시던 수삼나무와 표식비만이 남아 있습니다. 외인의 채취가 어려 있는 성지에 박물관이나 기념관을 세우는 것은 후세에 남기는 신성한 사업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 인민의 다음없는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구를 건설할 때 대한 구상을 펼쳐주시던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도 만 사람의 가슴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저택을 철거하고 그 구역에 현대적인 다락식 살림집을 지어 인민들에게 안겨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면 아마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일부러 이런 좋은 자리를 묵여두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구가 일떠서며 철거된 세대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철거된 것이 있다면 위대한 수령님의 저택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세상에 보란듯이 일떠선 인민의 호화 주택들. 인민을 위한 무조건적인 복무를 당풍으로 하고 있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세상이라는 말은 그 어떤 표가 아니라고, 자기의 주권을 자기의 손으로 억세게 떠받드는 우리 인민은 이 땅의 모든 문명과 행복을 마땅히 누려야 할 당당한 주인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우리가 남자들이야 원수님만 믿고 살지 더 믿을 때가 있습니까? 말을 다 못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사랑이 한 노동자에 불과한 제가 이런 경로동에 와서 다른 공로자들과 같이 이런 대우를 받으리라고는,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 자랑 한번 못 해보고 살았지만 지금은 원수님 배려해서 이렇게 경로동까지 오고 보니까 온 세상에 되고 나도 노동자의 자식이다, 온 세상에 지금 자랑하고 싶습니다.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구의 완공, 이는 주체 건축의 비약적인 발전상을 대표하는 기념비적 창조물을 일도 세웠다는 데만 그 의의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인민을 받드는 것이 바로 조선노동당의 변함없는 정책임을 또다시 보여준 힘있는 증명이며, 그 위대한 인민관이 떠올린 구수한 기념비들 중에 하나입니다. 인민을 위한 새거리 건설, 결코 평범한 날에 무엇이 남아서 시작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인민을 위함에 모든 것을 다하는 것,
이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정책이었고, 바로 그래서 당제 8차 대회가 제시한 건설 정책의 중핵도 우리나라를 살림집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2022년 5월 나라 앞에 닥쳤던 최악의 엄중한 보건위기 속에서도 중단 없이 진행된 화성지구 1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그것은 천사만사 중에 인민을 위한 사업을 제일 첫자리에 놓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인민사랑이 떠올린 호기한 창조물이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인민관에 떠받들려 이 땅에서는 인민을 위한 새 거리, 새 마을들이 오늘도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이곳 문수지구는 보건시설들과 문화휴식터들, 의료경원과 대동강 수산물 식당을 비롯한 봉사기관들이 집중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문수물놀이장은 우리 인민들이 휴식의 한때를 보내기 위해 제일 많이 찾아가는 휴식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인민들의 문화정서 생활을 위한 물놀이장이 자리 잡게 된 사연을 아는 사람은 많지 못할 것입니다. 원래 이거 문수물놀이장 이 자리에는 자그마한 유의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유의장 안에 있던 유의시설들을 다른 데 옮겨가면서 하도 자리가 좋다니까 다른 어떤 일꾼들이 여기에 중요 대상을 건설하자고 제기했댔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 자리가 대동강을 옆에 쭉 끼고 있고 교통도 아주 편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기관을 중요기관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들이 이용할 현대적인 물놀이장을 하나 건설해야 한다는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명당 자리들의 왕궁이나 기념관 등을 세웠다는 기록이 수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당 자리에 인민의 문화휴식터를 일도 세웠다는 예는 많지 못합니다. 인민, 그 인민은 우리의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하늘처럼 내세우시는 존재였습니다. 바로 그래서 대동강을 옆에 낀 명당 자리들마다에 문수물놀이장이며 능라 인민유원지를 비롯한 인민의 문화생활 기지들의 자리를 잡아주시었고, 문수물놀이장에 형성하는 무려 113건이나 지도해 주시며 흠잡을 데 없는 현대적인 문화휴식터로 완성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초기에 우리 병원 뒷면 외부 장식은 지금처럼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눈을 형성한 가운데에 눈동자가 아니라 십자표식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6년 5월 26일 우리 병원을 찾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병원의 평면도와 배치도를 다 봐주시면서 사람의 눈 가운데에 있는 십자표식을 병원 간판 쪽으로 옮겨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십자표식이 있던 눈이 가운데에는 사람이 눈동공을 형성해 놓으면 눈이라는 것이 더 잘 안겨올 것이라고, 그리고 눈을 형성한 부분은 맑은 유리와 불인주 유리로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니 정말 안과 전문병으로서의 특색이 더 잘 살아나게 되고 건축 미학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건축물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인민을 위해 꼭 하고 싶었던 일을 해놓았다고, 자신의 소원이 또 하나 풀렸다고 하시며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찾고 또 찾으신 건축물들이 어찌 유경 안과 종합병원만이겠습니까? 이 땅 위에 솟아나는 하나하나의 건축물들은 다른 그 누가 아닌 우리 인민과 우리 후대들이 쓰고 이용할 것이기에 그 모든 것은 이용하기에도 편리해야 하지만 미학적으로도 나무랄 데 없는 것으로 되어야 하며 후대들에 대한 사랑으로 일관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래서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쏟아지는 비를 한 몸에 맞으시며 양독 온천의 용출구를 몸소 찾으시어 오늘 비록 힘은 들었지만 종합온천 여관을 꾸릴 자리를 끝내 확정했다고,
인민들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할 제보를 또 하나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다고 기쁨이 넘쳐 말씀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애로한 난관은 있었지만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우리가 1년을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발전한다고, 이렇게 야영서를 개곤해 놓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런 못에 혁명을 한다고 말씀하시며 개곤된 송정원 국제소년단 야영서를 기쁨 속에 돌아보시던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더 좋은 행복만 주시려 끝없이 마음 쓰시며 그처럼 고생도 많으시 오래 오래 계시랴 번영을 펼치는 그 뜻은 우리의理想이 되고 미래로 이끄는 그 힘은 신념을 안겨주네. 자유로운 우리 부모님 위대하신 우리 용도사 인민은 한마음 믿고 따르니 김정은 동지. 그 웃음소리는 우리 당에 있어서 곧 국력평가의 기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인민을 건축의 창조자로 문명과 낙을 마음껏 누려야 할 향유자로 내세웠기에 이 땅 그 어디서나 행복의 웃음소리는 더욱 높이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농촌의 묵은 때가 벗겨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우리 당이 리상하는 농촌 건설의 실체에 대한 생동한 표상으로 되고 귀중한 경험으로 되고 있습니다. 문화적이고 깨끗한 환경은 사람들의 사상 관점과 생활 방식에서의 변화를 촉진합니다. 그러면 온 나라 농촌에서의 이 변혁은 과연 어떻게 시작된 것이겠습니까? 여기는 삼지연시. 삼지연시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천지개벽입니다. 시의 읍지구는 물론 한 폭의 그림 같은 농촌 마을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감탄하곤 합니다. 사실 삼전시가 정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되기까지는 우리 삼전시 건설장을 찾고 또 찾으시며 건축물이 설계와 시공으로부터 손 하나 점 하나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가르쳐 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헌신과 로고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기에 저희들은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씨야말로 삼전시 천지개벽을 안아오신 위대한 발기자이시고 설계가 시공주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삼지연시 건설의 완공은 우리 장군님의 고향 도시를 현대 문명이 웅축된 산간문화 도시로 전변시켰다는 데만 그 의의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산간 도시의 전형을 창조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여 우리나라 산간지대의 모든 시군들의 면모를 일신시키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삼지연시를 산간문화 도시의 전형으로 일도세우기 위해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눈 내리는 겨울에도 떼약볕이 내려쪼이는 한여름에도 찾고 찾으시며 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도록 세심히 지도해 주시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도록 끝날 줄 모르는 세계적인 보건 위기,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인류의 생존 공간이 엄중한 위험에 직면하고 세계가 침체와 동면기에 빠져들던 2021년 12월. 정 비서동지께서는 보고에서 농촌의 면모와 환경을 결정적으로 개변시키는 것을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의 최중대 과업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가까운 앞날에 전국의 모든 농촌 마을을 삼지원시 농촌 마을의 수준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리상촌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 당의 농촌 건설 정책입니다. 우리 시대의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 문명, 지방이 변하는 새 세상을 펼쳐놓는 것, 이것은 인민이 바라는 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현실로 꼽혀 나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만이 내놓으실 수 있는 농촌혁명의 새로운 강령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에 제2차 건설부문 일꾼 대강습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강습 참가자들에게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보내주신 역사적인 소안에서는 살림집 건설, 특히 농촌 건설 문제가 다시금 강조되었습니다. 산간지대, 벌방지대, 해안지대로 나뉘어 작성된 이 농촌 살림집 설계안들은 몰라보게 변모될 우리 농촌의 내일을 그려보게 합니다. 단지 살림집들을 일떠세워 생활터전을 마련해 주자는 데만 그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수도와 지방,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고 전반적 농촌 발전을 강력히 추진하며 우리 힘으로 우리식의 농촌 문명을 창조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주자는 데 우리 당의 또 하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지방 건설, 농촌 건설을 우리의 건재로, 이런 주제로 열린 2022년 각도 건재 전시회가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열린 그 각도 건재 전시회는 지난해와 달리 그 지방들에서 생산하는 그 전문 건재 생산단위들에서 생산하는 그 건재들을 출품한 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양시에서는 강동지구 종합축산기지를 비롯해서 시농촌 건설에 실질적으로 도입한 이런 100여 종의 2000여 점의 전시품들을 건재품들을 출품했습니다. 또 이제 다른 단위들의 우리 기술을 배워주고 또 다른 도들에서 출품한 건재품들에서 특징적인 거는 또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것을 공유하고 교류 사업을 활발히 벌였습니다. 전국의 농촌 마을들을 사회주의 리상향으로 전변시키려는 우리 당의 구상은 살림집 건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경남북도의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먹이는 문제로 늘 마음 쓰시며 흙먼지 날리는 현장을 찾고 찾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불같은 헌신과 로고가 있어 중평지구와 연포지구의 우리식의 현대적인 온실농장, 농촌문명 창조의 거점이 세상에 반드시 일떠섰습니다. 12월 강령이 제시된 이후 농촌의 첫 새집들이 소식은 2022년 8월 12일 황주군 장천리에서부터 울려나왔습니다. 우리 농장이 경의하는 김정은 원스님의 사랑과 운정 속에 새집을 받아 안고 보니까 눈앞에 펼쳐진 황홀한 이 모든 것이 정말 꿈만 같습니다. 오룻밤 우리 5식구가 온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도 막 새집이 보였습니다. 정말 나라 사정이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우리 창천리 인민들에게 새집을 안겨주시었으니 이 고마움이 목매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립니다. 이때로부터 전국 각지의 농촌 마을들에서 새집들이 소식이 그칠 새가 없었습니다. 온 나라에 펼쳐진 농촌 살림집 건설. 결코 그것은 그 어떤 경제적 이득이나 원가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그것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위대한 우리 인민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주고 사회주의 만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위민 헌신이 안아오는 고귀한 창조물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인민을 위한 건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당이 국가의 위상과 주체 건축의 비약적인 발전 면모를 과시하는 것 못지않게 중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민의 복리입니다. 인민의 복리를 위함에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면불의의 영도가 있어 건설의 대본영기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 펼쳐질 것이며 이 땅의 일도서는 행복의 보금자리들마다에서 노동당 만세, 사회주의 만세 소리는 끝없이 울려나올 것입니다.